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세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 법을 잘 알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네,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올해로 4년째 발로 뛰는 동네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박형윤 변호사인데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왜요? 너무 젊으셔서. 젊어서. 네. 이 동네 변호사로 불리는 박형윤 변호사를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변호사로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약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9년 정도면 이제 한창 예. 뭐 사건 사고에 이렇게 일을 하기에도 바쁜데 예. 동네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하게 된 계기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촌에서 법률복지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때마침 마을 변호사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네. 거기에 참여하면서 직접 발로 뛰는 동네 변호사가 되게 됐습니다. 주로 이렇게 시골을 돌아다니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떤 동네를 다니시는지. 지금 현재는 전주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뭐 무주, 진안, 임실, 그다음에 완주, 김제 예. 이 5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마을에 가시면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예. 뭐 어르신들이 아들 같아서 아이고 막 예쁘다고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제가 쓰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 어머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식 같고 또 저는 평소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고령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버님들을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힘들어하실 때는 제가 안아드리기도 하고 또 기쁘게 웃어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실 때는 악수도 하고 네. 함께 다른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또 찾아주시고 상담할 게 없어도 음료수를 갖다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예. 서글서글 하셔가지고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네. 냉정하고 사람들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농촌에서는 멀게만 느껴지는 직업인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동네 변호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또 그분들의 아무래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변호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을 변호사라는 제도가 2013년에 도입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원래 네. 취지는 그 팩스라든지 예. 뭐 전화 예.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변호의 업무를 수행해주는 그런 예. 역할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그 현장에 들어가서 예.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뭐 계기라든지 예.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라북도의 특성이 고령의 농촌 인구가 많은 네. 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의 마을 변호사 제도를 통해서는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전라북도 맞춤형 마을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실제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전제하에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전라북도와 아까 말씀드렸던 무주, 진안, 완주, 임실, 김제 그 시장 군수님들과 협약을 맺고 예. 바로 전라북도 맞춤형 마을 변호사 제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때마침 법무부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면서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농촌 지역에서 예. 나고 자라셔서 예. 그 농촌 지역이 법률 복지 사각지대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예. 네. 그럼 지금 어르신들은 주로 예. 어떤 것들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나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가 그걸 변제하지 못해서 채권 추심 업체로부터 추심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독촉당하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귀농귀촌 문제 때문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과 기존에 있던 주민분들 사이에서 토지 경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진입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상담이 오시고요. 네.
그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을에 가셔서 예. 그 이 동네에 뭔가 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 예, 마치 홍반장처럼 이렇게 가셔서 아, 정말 좀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계신데 예. 사실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은 예. 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뭔가 좀 이렇게 접근할 때도 예. 일반적인 어떤 사건 사고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민들 간의 분쟁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요.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을 하고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상담이 이어지게 됩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싸움을 붙여야만이 저 변호사에겐 도움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지만 네. 마을 문제만큼은 아무래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기존의 둘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걸 목표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네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네. 많이 안타까워서 기억에 남거나 혹은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지금도 이제 가슴을 울리는 사례가 있는데요. 타인 소유 토지에 그 예술을 하는 남편의 작업장을 건축을 해서 그 예술하는 작업실로 사용을 했었던 그 작업장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찾았던 일본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무주에서였는데요. 네. 국제결혼 1호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그 작업실을 꼭 남편의 향기가 남아있는 남편의 그 추억이 남아있는 공간을 남기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그 작업실을 철거를 하길 바라는 토지 소유자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사실 법률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네, 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분과의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상담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방금 좀 안타까웠던 사연 같은 경우에는 네. 고령이시죠. 굉장히 머리도 백발이셨고 뭐 연세도 제가 여쭤보니까 뭐 90이 넘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자녀와 또 사위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지 않아서 아이고. 서류를 거의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들 만큼 독촉장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자녀들은 이것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때 이제 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거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민사적으로는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사정이 발견이 돼서 예.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해서 그쪽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요만저만 사정인데 소송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가 소송 구조가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독촉을 하시게 되면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다시는 뭐 채권 추심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전화를 드리지 않겠다 해서 해결됐던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모님들께 네. 그런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네. 예. 좀 슬픈 사연이었네요. 예, 그런데 네. 그렇게 해결되고 나가실 때 아주 그 백발이신 그 어머님께서 선하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내가 그냥 다리 아파서 못 올 뻔했는데 오기를 잘했네. 아이고 우리 변호사 선생 다음에 또 내가 보게 되면 맛있는 거라도 하나 또 사줄게. 그러면서 가셨습니다. 예. 그럴 때 큰 보람을 느끼시죠? 그럼요. 예. 어른들의 그 말씀과 웃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거의 비슷하시죠. 네. 원래 그 변호사님께서는 어렸을 네. 때부터 꿈이 변호사였습니까? 시골에서 자라면서 변호사를 꿈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변에서 가장 멋지게 보이는 직업이 군인 또는 경찰입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런 제복 입은 모습, 남자들의 로망. 예전에는 그런 직업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럼요. 네. 예. 근데 때마침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가 공군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입시 요강 뭐 그 일환으로 공군사관학교를 홍보를 하러 왔었는데요. 제가 꿈꿨던 건 네. 파일럿을 꿈꿨었습니다. 실제로 네. 공군사관학교에 응시도 했었고 최종 합격도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막내이기도 하고 건강도 그때 좋지도 않았었고 또 작은 체격에 군 복무를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하셔서 결국은 저는 법대를 진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은 파일럿이었다가 법대에 진학을 하면서 꿈이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법대의 의지는 본인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의지였습니까? 지역의 의지였습니다. 기억의 의지요? 네, 시골에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문과, 이과가 나뉘는데요. 아무래도 지역 정서상 문과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공부를 조금 하면 법대, 이과 다니는 학생 중에서 공부를 조금 하면 의대 이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과이고 대학을 가려면 법대를 가야지
이런 정서에 맞춰서 저는 법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럼 뭐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네. 기대까지 함께 업고 법대를 가셨네요. 아마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을 말씀드리면 지역 내에서 그냥 기대를 얻고 갔습니다. 아니, 뭐 고향 얘기하니까 재밌는데요. 뭐 좀 더 그렇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고향이 우리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전북 정읍이 고향이고요. 네. 예, 아주 그곳에서 어렸을 때 우리 부시맨과 같이 팬티만 입고 뛰어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던 기억이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네. 사법고시 합격 후에 네. 어떻게 마을 잔치 있었습니까? 뭐 플랜카드 걸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사법시험 합격 당시에는 네.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또 발표 당시에는 제가 중간고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 직후에는 저희 고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좀 여건이 됐을 때 제가 저기 고향에 내려가게 됐었는데 내려가서 이제 딱 도착을 해서 집에 있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선배님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걸어둔 플랜카드 봤냐? 네가 분명히 기차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올 거기 때문에 내가 고속도로 앞에 하나, 기차역 앞에 하나를 걸었는데 봤냐? 와. 근데 하필이면 네. 저는 그때 저희 친형과 친형 차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서 이런. 두 곳을 거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아직도 그 친구들이 좀 서운해하는 마음을 갖고 아쉽네요.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동네 분들한테는 식사를 좀 대접해야겠다고 해서 식사 대접을 한 번 했었고 나중에 한 합격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우리 고향에서 굉장히 이제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야, 내가 친구 잘 둔 덕에 너무 자랑스럽다. 어딜 가도 네 합격했다는 플랜카드가 있다.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예, 벌써 아직도 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플랜카드 중에 아까 그 기차역과 그 어떻게 톨게이트, 전북 톨게이트 앞에 붙여놨던 플랜카드는 제가 회수해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네. 아주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예. 예. 고향이 정읍이라서 그런지 예. 별명이 참 눈에 띄는데요. 박벼농사. 예, 그렇죠. 어떤 예. 뜻이 있습니까? 제가 전라북도에 내려온 건 2015년도에 내려왔는데요. 그 전에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청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또 4년 넘는 기간 동안 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서 성장을 했고, 또 농촌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주로 했던 일이 벼농사, 그다음에 비닐하우스에서 장목하는 참외 수박농사에 대해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청주에서 일을 할 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진천에서 수박농사 짓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를 하고 오셨었는데 제가 그 수박농사 짓는 과정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네, 그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누구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듯이 예. 수박농사 짓는데 지금 뭐 이런 거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었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공감대가 완벽하게 형성이 된 거네요. 네, 네. 본인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본인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다. 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저를 굉장히 크게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농사일에 대해서도 주고받고 했었고 또 그분이 그런 것 때문에 주변 분들을 또 사건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일을 많이 하면서 농사를 잘 아는 변호사. 실제로 또 그때 제가 부모님이 짓고 있는 농사를 돕고 있어가지고 또 벼농사를 짓는 변호사. 그래, 박 변호사를 빨리 발음하면 박 변호사인데 농사를 잘 짓는 박 변호사.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저희 동료들도 뭐 박 변호사, 형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변호사 어디가? 이렇게 부를 정도로 충청북도에서 아주 유명했었고요. 지금 현재 지역에 내려와서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많이 변호사라고 불러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지금 농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어릴 때 뭐 직접 보셨던 것 또 체험하셨던 거 그런 거에 이미 경험이 다 있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특히 저를 상담하러 오신 내담자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사건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내 주변의 이웃, 내 가족 그런 얘기처럼 마음에 와닿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 특히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과 평소에 제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몸소 그 생활 관계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주말마다 부모님 댁을 찾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있으면서 농사일을 돕고 있고 또 그 시골에서도 뭔가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는데 그런 생활적인 그 부분들이 내담자분들과의 공감대 형성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생활을 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실제로 저도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가끔 해보기는 합니다. 네. 예. 가슴으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머리로는 아무래도. 이해를 예. 했을지언정. 예. 사건에는 우리가 돈을 금액이 다르더라도 돈에는 뭔가 그 사람만의 채취와 그 사람의 감정이 담겨 있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충분히 파악을 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마을 변호사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예. 그 외에도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들을 위한 공익 변론을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뭐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제가 내려오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그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의 일과 이어지기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주에서도 자립인해원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그 장애우 친구들에 대해서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뭐 감독을 하고 할 수 있는 인권 지킴이단을 뽑는다고 해서 평소에도 제가 좀 장애인 인권 법률 지원단 같은 걸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여러 시설에서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호사들이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 사회 약자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인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굉장히 다문화 그 이주 여성들의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권 보장이라든지 권익 실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전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그런 의미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협약을 맺고 다문화가족 법률 지원단 이거를 꾸려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거기에서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다문화가족 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각적으로 뭐 법률 강의라든지 아니면 상담, 기타 뭐 여러 법률 복지를 위한 지원 제도를 충분히 만들기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 이렇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네.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네, 이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이 있어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줄을 수 있을까요? 줄이는 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들이 개정이 돼야 될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고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이려고 하면 우리 도에서도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언어의 장벽인데 그 언어의 장벽을 조금 허물을 수 있는 통역인 수를 현실화시키고 언제든 통역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 지원 제도 자체도 이주 여성들이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마을 변호사를 하면서 찾아가서 법률 상담을 하듯이 우리 그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찾아가서 맞춤형 제도를 찾아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중요한 건 가족들의 지원과 응원이 있어야만 이게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아무래도 반응들을 좀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습니까? 가족들은 처음에 제가 전라북도에 내려왔을 때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혹시? 그건 비밀인데 어떻게 하셨죠? 예. 최초에 제가 로펌에서만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로펌에서 얻는 수익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가정도 소규모 경제이긴 하지만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경제적인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로펌에 있을 때 벌었던 금액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금액을 벌었을 때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차이나는 차익 부분 상당히 부족하게 느꼈을 건데 그 부분을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뭐 아무래도 불만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그냥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담아두는 편은 못 됩니다. 아내한테 항상 제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면 또 이제 본인이 어려워하는 걸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인 아내도 제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내의 이해를 또 끌어냈었고 특히 아내가 지금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아까 마을 변호사 말씀하셨었는데 예. 본인이 이제 쉬는 날이면 저랑 같이 마을 변호사를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주변에서 주변 그 관광지도 돌아보기도 하고 저랑 같이 또 상담하는데도 같이 와서 구경하기도 하고 지금 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가족 입장에서 이제 금전적인 면은 사실 조금 아쉬울 수 있죠. 네. 더 벌 수 있는데 왜 네. 그러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오늘 지켜보니까 네. 이렇게 약자를 위한 마음, 공익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네. 가족이라는 게 더 뿌듯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본인들이 못했던 부분까지 사위로서 또 아들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계시고요. 네. 사실 아내가 저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인어른 장모님의 많은 조언이 또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오히려 돈에 치중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런 응원을 보내준 가족분들께 짤막하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갑자기 네, 갑자기. 카메라를 좀 카메라를 봐주시고요. 보고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우리 양가 부모님과 또 우리 형제 자매, 형 누나, 네, 매형과 형수님, 또 우리 처형 형님, 그리고 우리 조카 세은이, 은빈이, 은지, 또 서준이, 서환이 비롯해서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아껴주고 챙겨주는 우리 아내 조윤희 여사, 저는 VIP라고 부르는데 우리 VIP님, 그리고 우리 두 아들, 제가 너무 사랑하고 부족한 아들이자 사위이자 남편이자 아빠 또 삼촌을 많이 아껴주고 있는데 그 보답을 위해서라도 남들보다 더 한 발 먼저 뛰고 남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혜준이 혜원이 아침마다 아빠하고 유치원 거리니까 고생하는데 아빠랑 앞으로 더 많은 시간 갖고 더 재밌게 놀기를 하자. 아빠 사랑해. 응? 네. 저는 무슨 수상 소감을 듣는 줄 네. 알았습니다. 네. 이러다가 예. 동네 미용실 원장님까지 나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동네 미용실 원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많이 그래요? 그렇습니까? 머리 손질을 가면은 상담하실 게 많으신지 한 2시간 정도씩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동네 변호사, 예. 그리고 뭐 마을 변호사, 박변홍사, 예. 여러 가지 뭐 타이틀과 애칭을 예. 갖고 계십니다. 정말 그 별명 수만큼 정말 이 수 킬로미터를 돌아다니시면서 예.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는 예. 그런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저는 들었던 생각이 정말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멋진 분이구나라고 느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네,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길 바라는 그 예. 박형윤 변호사의 꿈이 꼭 이뤄지길 바라면서 동네 변호사로서의 활약도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